자, 워키토키식 어떤 스마트폰에 자체 증폭 기지를 두면은 이것이 송수신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제 기술이 무단으로 보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중앙미 대상 서울시 인천시 우가이 기관이 광고를 많이 냈는데 YTN과 모든 이런데 제 기술이 너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재산권법도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가 됐든 LIG가 됐든 통신 체계를 보내 납품하신 분들에게 스마트폰에다가 워키토키 스마트 증폭 기술을 둬서 증폭거리를 늘리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어떤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하고요. 이것은 군에서 쓴다면 드론 같은 거 조정할 때도 쓸 수 있고 1시간마다 틀리게 또는 30분마다 틀리게 해서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으며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암호 체계를 둬가지고 서로 간에 암호를 이렇게 둬서 저기 송수신 홈캠 같은 데도 보면은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보죠. 그래서 홈캠이나 스마트폰 구조에서도 전용 단말기제도 이렇게 비밀번호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영상 파일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전용 단말기들을 등록을 해가지고 암호 체계가 10개가 있어서 거기에 한사람들만 암호 체계가 자동 풀어주고 영상에 보여지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모든 CCTV에는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도 역시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송수신 거리가 많이 멀고요. 또는 어떤 전파를 섞어 썼는지 알 수 없으며 또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1시간마다 30분마다 변경하거나 위급할 때는 다른 전파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통신칩이 있다 그러면 사전 이렇게 설정된 송수신 구조를 가져서 수시로 이렇게 전파를 모습을 바꾸 전파의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통신칩을 만드시면 정해진 전파가 아니라 라디오 전파다 그러면 이렇게 AM, FM 라디오 송수신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거나 이렇게 수신하면 될 듯이 이렇게 통신 채널을 범위를 막 이렇게 미리 사전 정해 놓은 것을 100개다 또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통신 채널이 100개일 수도 있죠. 이렇게 송수신 구조를 수시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데스크탑 무선 통신 구조, TV에서 앞으로 무선 통신 구조 이런 구조에도 들어가거나 집안에 있는 TV와 차에 싣고 다니는 무선 TV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어떤 워키토키, 또는 위성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AM, FM 라디오 채널이 같은 통신 어떤 파형이 틀려도 통신 전파의 파형이 틀려도 다 수신하죠. 그걸 송수신 구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20개, 40개 어떤 서로 다른 전파도 송수신할 수 있고 수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암호 체계를 걸 수도 있고요. 저기 통신을 방해하지 못하기 위해서 또는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그 안에 스마트폰 10개, 100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데스크탑에다가 스마트폰 20개 두고 스마트폰 자체에 또는 그 워키토키에다가 워키토키를 20개 둘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성통신 안에서는 이렇게 그 스마트폰 이것을 100개, 1000개도 둘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통신 체계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다 중폭 기지를 둬서 송수신 거리를 늘리는 이 기술을 군에서 제발 쓰시지 마시기를 무단으로 쓰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남의 기술인데 왜 그렇게 하시죠? 자동차에 싣고 다니거나 드론에다가 싣고 다니거나 무전병이 이렇게 싣고 다녀서 중폭 기지를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위성이 아니더라도 드론 띄어서 통신 중폭 기지를 둬서 거기서 중계를 신호를 중계한다면 꽤 많은 그렇죠. 그냥 드론 띄어서 곧바로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저기 드론에다가 이렇게 송수신을 해서 중계하면 꽤 먼 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비행체에도 할 수 있지만 비행체 뜨는데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채공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드론 한 개 띄우고 또 다른 거 띄우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시내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워키토키식으로 이렇게 중폭 기지를 둬가지고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어서 서울 시내 전체를 그것도 망을 별로 드는 비용이 별로 없이 구축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부분은
망을 빌려 쓰면 되지만은 주요한 부분이 네이버라든지 포털 서비스, 포털들이죠. 포털들이나 은행 서비스 또는 또 옥션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그 쇼핑몰 이런 데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자기네들이 유선망을 구축하든지 무선망을 좀 강력하게 구축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 자체 인터넷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별로 돈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망구축을 이렇게 망구축을 하면은 되게 싸게 서울 시내 전역 또는 전국도 가입자만 많으면 망구축의 비용이 별로 안 들고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워키토키가 이제 영상 송수신을 한다는 거죠. 신호만 깨끗하면 신호만 깨끗하고 끊기지 않으면 좋습니다. 현재 있는 경호원 구조의 워키토키도 안에 암호 체계를 넣어서 암호 체계가 이렇게 전용 단말기식으로 자동 10단계가 풀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파일이 송수신한 데에서 자동으로 암호가 먼저 이렇게 걸어지고 송수신 다른 사람이 그걸 들어도 암호 체계가 없으므로 이게 그 파일이 열어지지 않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용 단말기 제도를 두면 자동으로 풀어줘. 그때마다 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한 이 방식도 겸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워키토키식 스마트폰은 어떤 인터넷망이나 또는 자체 통신망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1대1대 다자간 통신이 가능합니다. 또는 여기서 회의 서비스가 로봇도 앞으로 이걸 로봇 같은 것도 이걸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통신망으로 뭐 상용화된 것은 인터넷망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1대1 수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송 서비스 음악 스트리밍 전체 공지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걸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인터폰이나 이런 것에도 이 기술 구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인터폰을 일단 유선 체계로 아파트 인터폰이라든지 회사에서 들 수 유선 체계로 해서 서로 이런 식으로 영상, 통계 이런 것들을 송수신은 1대1대 다자간 채팅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공지한다. 이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선망이라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는 이런 이건 송수신 구조가 굉장히 늘어나죠. 여기다 중간에 중폭 기지를 두거나 워키토키식 스마트폰이 있다면 스마트폰 자체에다 중폭 기지를 둬서 송수신 거리를 늘리고 뚜렷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싸게 만들면 되죠. 중폭을 많은 채널을 중폭할 수 있는 거는 좀 비싸고 몇 개만 이렇게 중폭 신호를 갖다가 중폭한 것은 중폭이 좀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비싼 거는 송수신 거리가 좀 더 늘어난데 이걸로 이렇게 송수신 거리를 늘려가지고 서울시의 전역을 커버한다는 거죠. 차량에다가도 할 수 있고 가입자 집안에다가도 중폭 규제를 원하면 줘서 일반 기술맥 사용료를 지불하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 내 전체 구축할 수 있어요. 유성하고도 같이 연계할 수 있으나 유성이 좀 비싸서 저는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다 워키토키를 갖다가 탑재를 하셔가지고 워키토키 기능을 탑재하고 이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인데 군에서 하지 마세요. 하나 영상 레이더 기술에 대해서도 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레이더 돔의 어떤 면적이 제한이 돼 있어서 최대한 어떤 레이더 소자를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영상 레이더로 가기 위한 기술인데요.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소자를 많이 늘리고요. 그래서 신호도 전기 신호 같은 거 강중량으로 둬서 그때그때마다 목적별로 이렇게 팀별로 묶어서 이 대중소의 소자를 레이더 소자를 묶어서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 전파를 묶어서 써고 이 방식은 멀리 송수신이 가능하고 전자전 할 때도 여러 개를 좀 더 숫자를 많이 묶어서 하거나 전기 출력을 좀 더 강하게 주면은 또 레이더 목통하는데 이런 식으로 전자전 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되고 지상 무기도 공격해서 전차다 그러면 기판을 갖고 있잖아요. 전파를 흘려서 태우는 구조로 가져가거나 전파를 수신하는 구조를 특수부대나 어떤 기기를 통해 쏘고 여기 전차나 차량에 거기에 따라 전파를 흘려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부착만 시키면 되죠. 그래서 지상에다 먼저 뿌리고 딱 부착을 시켜갖고 이렇게 터뜨리는 방법도 있고,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당되는 것을 터뜨리는 방법도 있고요.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3cm, 0.1cm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반도체 이동 명령에도, 로봇의 내부 안에 이동 명령에도, 전파 정보 이동 명령에도 쓸 수 있으며 0.00000001 이런 크기로도 가능하다. 전세계 이걸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전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어 줍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군의 모든 무기가 공격과 수비에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이사 레이더 같은 데에는 상대방이 어떤 움직일 거리, 전 비행체다 또는 어떤 지상 무기 같은 거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방향과 거리를 계산해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공격하거나 수비합니다. 미리 예상된지는 다 써버리기도 하고요. 저격 소총이다 그러면 저격 소총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당되는 보이는 부분과 상대방 움직일 거리를, 이게 움직이는 그런 거리를 계산해서 미리 프로테이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쏴버리는데, 움직일 거리까지 같이 쏴버립니다. 다른 저격 소총까지 같이 겸해서 자동으로 내가 밖에 있어도 외부에 있어도 그 소총만 놓아진다면 전파로 그것을 영상을 수신하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CCTV나 이런 데도, 이렇게 공공 CCTV 이런 데도 기타 모든 카메라 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걸어다니는 사람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카메라에서 렌즈에서 보죠. 가로 세로 0.1cm로도 가능하고요. 사람의 눈, 코 몇 cm 이런 것도 파악하고, 그 사람 해당되는 적이 몇 명 있는지도 파악하고 숫자를 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일련번호를 탑재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좌표와 숫자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나 비밀스러운 곳에도, 비밀스러운 보안이 필요한 곳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해당되는 사람을 이렇게, 이런 CCTV가 이렇게 전국에 많이 깔려 있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차량도 움직이는 것도 찾을 수 있고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물건의 크기, 이렇게 사람을 파악하듯이 물건의 크기, 가로 세로 높이를 해서 파악하고 가격까지 계산해서 계산대로 가져오면 자동 계산됩니다. 카드 얼마, 현금 얼마, 주인은 통보하고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안에 있는 돈을 파악해서 통보하고, 로스가 나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통보하고 경보합니다. 매장 내 RFID를 쓰지 않고요. 매장 내 어떤 매대 처음에 입고를 할 때 매장 내 직원이 이렇게 몇 개라고 입력을 합니다. 계산을 컴퓨터에서 입력. 그러면 그러니까 그 몇 개가 이제 해당되는 게 있겠죠. 그럼 이제 카메라를 촘촘히 넣어서 이거를 일련번호로 하나하나 물건을 일련번호를 매기고 손님이 가져갔다. 그럼 이제 좌표와 숫자로 그걸 표시를 해줍니다.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자동으로 재고 계산이 되고, 계산대로 안 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는 거는 경보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고 되겠습니다. 매우 편리하죠. RFID 방식을 쓰지 않고도 카메라가 사람이 인식을 하듯이 하나하나 기억해서 이렇게 물건의 이동을 기록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 다시 파악할 수도 있어요. 일본은 계속 증거 화면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전파도 이렇게 에이사 레이더라든지 전파 쏠 때도 이동통신에서도 그렇고 위성통신에서도 그렇고 전파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상대방이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서는 바보는 없죠. 동쪽이 어디에 정확한 지점에 전파를 쏩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담아서 이렇게 송수신하는 이런 것을, 그래서 전파가 서로 안고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사 레이더에다도 어디서 왔든지 이것을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번호를 매겨가지고 어디서 왔든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쏜 전파가 들어온 건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사 레이더의 어떤 전기를 강하게 공급을 줄 때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해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을 합니다. 또는 통신 구조를 쓸 때도 대중소, 전기선의 어떤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씁니다.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하면 안에서 유선 안에서 주파수가 구형되는데요. 전기 공급할 때 강하게 또는 통신 구조로 살 때 중폭 구조 없이 멀리 갑니다. 동축 케이블도 이와 같은 동축 케이블 만드시거나 유선 신호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광섬 유선에서도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 가져가게 되고요. 모터의 직전에서 파워를 좀 많이 쓰는 부분, 이렇게 직전에선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여러 개 복합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그럼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되고요. 모터에도 또는 발전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감기고 연구자석도 여러 겹으로 이렇게 수십 겹도 괜찮아요. 또는 스피커 같은 데는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모터 기술에 있어서 모든 모터 기술에 있어서 잠깐만요.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이다 또는 드론이나 프로펠러, 배 프로펠러의 회전축이다, 가정용이라든지 산업용 모터의 회전축이다 그러면 변속기에도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약간 두툼한 부분을 만들거나 금속 밴딩만 줘도 파워가 세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그러니까 거기 힘을 타고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것을 약간 두툼하게 블록하게 이렇게 좀 주어도 제 기술입니다. 그걸 타고 힘이 타고 흐른다는 거죠. 제가 산 만들 때는 이게 어디서 썼냐면은 제가 탄환에서 썼는데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탄환할 때 소총탄을 만들 때 소총탄을 만들 때 외부 구조를 앞에를 이런 구조로 이렇게 공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주고 앞에를 약간 무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래도 공기를 뚫고 나가는 힘이 세지죠. 뒷부분도 전체를 무겁게 하기면 좀 부담스러우면 양옆이라도 무겁게 해주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오목한 홈을 파서 바람이 이걸 타고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드는, 이것은 비행체의 동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볼록한 줄을 이렇게 주어서 그걸 타고 때 공기가 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벨트에도 쓸 수 있습니다. 타이밍 벨트나 산업용 벨트에도 오목한 이렇게 볼록한 줄을 그어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파워가 증진이 되는 이런 구조나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 가로 세로로 줄 수도 있어요.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라는 것은 일정 부분으로 두툼한 부분을 넣어줘 갖고 파워가 거기에 실려서 회전이 되도록 하는 기술인데, 여기다 이런 바퀴, 자동차 바퀴 같은 데도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로 일정 부분은 간격별로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파워 있게 지면을 밟고 달립니다. 여기 세로로도 줄 수 있고요. 이것도 캐터필러인데 탱크 같은 데는 뭐 중공 장비, 중장비 같은데 이런 데도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 두터운 부분을 일정 간격으로 넣어주고 이 양옆에도 넣어줍니다. 파워 있게 달릴 수 있고 세로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힘이 이것하고 흐르죠. 같은 기술을 이렇게 뭐 타이밍 벨트 할 때도 어떤 제가 타이밍 벨트나 모든 산업용 벨트에 오징어 빨판, 문어 빨판처럼 해서 약간 잡아주는 힘을, 오목한 홈을 파죠. 오래 써도 이제 끊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파워가 굉장히 세진다 그랬죠. 윗면보다 밑면을 약간 더 두텁게 만들어서 넓게 만들고 두텁게 만들면 파워가 전달이 잘 된다고. 이것은 자전거 체인에도 윗면보다 밑면을 두텁게 만들어서 넓게, 약간만 넓게 두껍게 만들면 파워가 굉장히 전달이 잘 되고 잘 벗겨지지도 않고, 자전거 체인도 양옆으로 하나씩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그런 자전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타임 벨트나 모든 산업용 벨트에도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로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대남 매듭 구조 살짝 주거나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세로로도 이렇게 바꿔치면 이렇게 탄환 만들 때 기술처럼 세로로도 이런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산업상에 쓰임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타고 힘이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산업상에 쓰일 때가 많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건 캠페인성,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함부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